이혼 시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?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정말 부부가 같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는데 갈라진다. 네. 그러면은 아니 이거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남은 우리 대출. 아내분 같은 경우 이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경제적인 독립이잖아요. 네. 네.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있어요. 집값이 5억인데 거기 대출이 3억이에요.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재산분할 계산할 때는 5억에서 대출금을 공제합니다. 그럼 남은 금액이 2억이잖아요. 네. 2억 갖고 뭐 5대5 1억씩 나누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. 이게 실제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. 어떤 아내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좀 신용이 좋지 않은지 자신 명의가 아니라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 한 3억 원 정도 대출 받아서 남편 사업자금으로 썼어요.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자. 집값은 얼마냐? 1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. 그럼 빚이 더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은 억울하잖아요. 남편을 위해서 빚을 썼는데 본인이 채무 명의자고. 그래서 법원에 본인의 채무도 좀 남편이 좀 떠갖게 해달라,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법원 1심과 2심에서는 기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기존에는 남는 게 있어야지 재산분할 하지. 이건 남는 게 없잖아요.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재산분할 하느냐. 기각이 됐는데 이 아내분이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했거든요. 대법원에서 아내 손을 들어줬어요. 자, 이 빚은 아내가 진 거고 가정을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아내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남편도 책임지라 해서 예. 빚도 재산분할되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. 예. 아니 상속도 빚이 이렇게 포기 안 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? 포기하면 되는데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면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. 은행에서 아내한테 갚으라고 하니까 그래요? 본인이 다 갚는 게 억울하니까 네. 남편한테 일부 갚으라고 이제 빚도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거예요. 그건 어때요? 은행에 저 돈 빌리려면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여기서도 대출 받고 싶고 저기서도 대출 받고 싶은데 은행에서 딴 은행 갔었냐? 아니 안 갔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? 이것도 사례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의도적으로 같은 날 은행에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, 요즘엔 또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때 이제 한 직장인이 3천만 원을 대출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대출 확인 전화에서 혹시 다른 은행에도 이렇게 대출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보통은 기존의 대출은 다 전산에 잡혀요. 네. 근데 이 직장인은 같은 날 다른 은행에 또 연락으로 해서 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또 신청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받은 금액이 이제 한 은행에서 3천, 한 은행에는 2천이 된 거죠. 나중에 결국 돈을 못 갚았습니다. 이때 이제 은행 측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즉 내가 이 은행에서 분명히 다른 은행에 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같은 날 또 2천만 원을 대출받은 거예요. 그럼 결국엔 내가 돈을 갚을 의사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.